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6일 4.15 총선까지 정확히 9일 9 남았습니다. 오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7번 정경희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후보님. 네, 후보님 보니까 양력, 학력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나오셨네요. 네. 몇 학번이세요? 이 여성한테 저 학번을 뭐 죄송합니다만은 다 나오니까. 네, 네. 연식이 예,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76학번입니다. 그러면 네. 심상정 이제 정의당 대표하고는 선후배가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2년 정도 선배입니다. 아, 2년 네, 선배. 네. 근데 왜 요즘 보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우리 정경희 후보를 갖다가 흔한 얘기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뭐 지금 이제 4.3이 마침 이제 네. 선거 직전에 네, 네. 4.3이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정략적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미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제주도민들한테는 네. 그 상처에 다시 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 4.3을 네. 폭동이라고 했다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4.3의 발단이 된 사건이 네. 그 남로당, 네. 제주도당이 이제 네. 우리의 최초의 총선거인 50총선거를 그저 1948년 네. 5월 10일 있었던 50 초대 총선거. 네. 첫 번째 총선거를 갖다 회방 놓고 저지하기 네.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그렇죠. 예. 네네. 일으킨 네. 그런 이제 폭동이었죠. 그런데 네. 그 발단은 그렇게 됐지만 네. 그걸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많이 정말 얼마나 큰 피해를 받으셨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발단과 네. 이 피해를 받으신 그 제주도민들 네. 이건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저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북한을 네. 이 저 점거해서 그 지배하고 있는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때문에 네. 우리 북한의 주민 네. 2,200만이 피해를 당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마치 무슨 제주도민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마치 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주도민들한테 아픔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민들이 피해자이신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략적인 이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제주도민께 상처가 되는가. 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실은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네. 10년 넘게 봉직을 했습니다. 아, 예, 교수로. 그러셨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동료 교수님 네. 가운데는 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유복자로 태어나신 분도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민들의 4.3으로 인한 네. 그 아픔을 정말 네. 속속들이 다 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심상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네. 뭐라고 썼냐 하니까 이제 4월 3일 날 올린 겁니다. 제주 4.3 진실은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 모독에 앞장선 미래한국당 정경희 후보는 당장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4.3 사건의 진상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정 교수님, 정 후보님은 국사편찬위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4.3 사건에 대한 진상이 온전하게 안 밝혀졌습니까? 아유 뭐 그것이 안 밝혀지고 할 소지가 뭐가 있습니까? 네, 네. 사섬이 남로당 제주도당에 네, 의해서 네. 뭐 김달삼 같은 사람들이 의해서 그렇죠.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발단하고 네. 뭐 사건의 진전 뭐 네. 이런 진압 과정 이거를 혼동을 해가지고 그냥 그 제주도민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그것이 보면 좌파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렇죠. 보면 뭐냐니까 팩트에다가 네. 98%의 팩트에다가 2%의 교묘한 조미료를 타요. 네, 네. 교묘한 조미료를 타서 딜이 섞습니다. 그렇죠. 섞어놓고 나중에 이것이 그럼 이제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놓고 누굴 갖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민의 아픔을 갖다 볼모로 삼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마침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두 번 2018년에 이어서 이번 2020년에도 현지에 내려가서 이제 추념사를 했는데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사실은 기함졸도할 뻔했어요. 뭐냐 하니까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제주민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이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네. 통일의 꿈이라는 거는
결국 공산주의, 적화 통일이죠. 사회주의의 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그 맥락 그대로 보면 네. 그런 꿈이네요. 네, 그런 꿈이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몽을 꾸신다는 본인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중국몽을 꿔야 된다는 그 얘기랑 지금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네. 뭐 우리 정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거의 유일하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리영희 교수입니다. 네.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갖다 보고 가슴에 그 전율을 느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책이 그대로 나와요. 뭐냐니까 대학생 시절에 학교 경희대 다닐 시절에 베트남 당시 사이공이 함락되었다는 네. 그 소식의 전율을 희열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적화 통일이 꿈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보면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들어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하고 현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네. 그 제주 4.3 사건을 네. 마치 이게 무슨 남북 통일을 꿈꾼 것처럼 해서 이번 국사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에서 네. 그 통일을 위한 노력에 라는 그 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주 4.3 사건을 넣어놨어요. 그래요. 자, 네. 여기 이제 그 대목이 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네. 4월 3일 4.3 사건 취념사에 또 나옵니다.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습니다.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4.3을 네.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예.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었는데요. 네. 그거는 그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4.3 전에요. 벌써 북한은 네. 새 정부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이게 46년 2월에 벌써 네, 네.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예. 그 인민위원회를 출범할 때 그 사진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 네. 사진을 보면은 네. 그 밖에 그 건물 밖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네. 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라고 네.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6년 2월에 벌써 북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무슨 통일을 위한 꿈입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네가 먼저 정부를 세워놓고 발표만 안 하고 있었던 안 하고 거죠. 있었을 뿐이죠. 우리가 정부를 세우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니까 이제 9월 9일에 가서 구구절이죠. 예. 마치 그때 정부를 수립한 척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미 그 해방된 지 반년 만에 6개월 네. 만에 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네. 거죠. 정확히 하면 그럼요. 그 소련에 의해서 만든 거고. 6개월 만에 그렇지 않고는 정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스티코프, 뭐 차스티코프 이런 그럼요. 이 사람들이 다 만든 건 그거는 이미 공개된 각종 문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전히 네. 이와 같은 4.3을 갖다가 적당히 섞어갖고 정말 현재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자 이제 4.3 얘기는 이제 이쯤 해놓고요. 자, 이 4.3 얘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3을 갖다가 고등학교 교과서 여기에 보면은 아주 보다 상세히 기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한참 종편에서 그 당시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2015년인지 2016년인지 기억이 좀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그때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교과서 그 한국사 교과서에 국정 교과서를 이제 시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좌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했어요. 그럼요. 그 학교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온갖 반대도 다 하고 네네. 그 나중에 이제 교과서를 나왔을 때 채택하려고 한 그건 교학사 교과서였구나. 네네.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예. 혼동을 했는데 예, 예. 어쨌든 뭐 일사불란하게 네. 온갖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네네. 뭐 결국은 저 반대를 범세계적으로 했습니다. 뭐 국내에서만 한 게 예, 예. 아니라 온갖 뭐 외국 신문에도 무슨 뭐 네. 기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국정교과서 만든 걸 방해했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그걸 방해하고 그다음에 보면 현재는 검인정 교과서가 그렇죠. 이제 8개가 되나요? 몇 개가 되나요? 8종 교과서가 네, 새로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네. 8종 교과서 현상은 어떻습니까? 그 8종 교과서라는 게 이제 네. 이게 이제 뭐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긴데 네. 원래 이제 그러기 전에 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네. 그 교과서가 이제 그때도 검정교과서가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국정교과서를 왜 만들게 됐는가를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때 이 검정교과서의 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잠깐 여기서 하나
이제 보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국정과 검정을 좀 네, 구분을 네, 그거도 네, 먼저 네, 설명을 네. 해주죠. 국정교과서는 네, 뭐고 검정교과서는 뭔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시청자가 예. 배우셨을 때는 이제 국정교과서였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뭐 저 사람들은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네. 국가라는 것이 그 국사가 네. 다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우리는 국어하고 네. 국사는 국정교과서로 쭉 가르쳐 왔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2003년에 네. 처음으로 국정이 아니라 이제 검정으로 해서 네. 여러 개의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네. 거기서 국가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면 통과만 검정. 하면은 그건 학교에서 알아서 채택할 수 있는 검정교과서 만든 거죠. 예, 그게 예. 이제 2003년에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2003년에 나온 한국 근현대사라고 그래서 6종이 나왔었어요. 예. 참고로 2003년이면 노무현 좌파 정부가 시작할 바로 그 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교과서가 네. 얼마나 문제가 많았느냐 하면은 네. 이 교과서에 관해서 이제 올간조선에서 그때 배진영 기자가 이제 네. 기사를 썼는데 네. 이런 교과서로 가르치면은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네. 제목으로 칼럼이 나왔을 정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은 대한민국이 네.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가가 아니고 그냥 정부,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국정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 대한민국 수립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서부터 네. 나온 그 육정교과서 대부분이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북한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도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 수립으로 써놓고 그때는, 하면서 네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마치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것처럼 하면서 네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통성이 없고 네네. 뭐 말하자면 이제 분단된 현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거죠. 네네. 근데 그때 그 교과서가 얼마나 그 친북 이런 네. 게 네. 강했는지 네.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저는 사실은 미국사 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사를 연구하다가 네. 우연히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걸 진행을 했는데 네. 제가 그 국사 교과서를 이제 분석하면서 네. 역대 이제 해방 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네. 모든 교과서를 갖다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금성교과서라고 그래서 그 6종 교과서 2003년에 예. 나온 것 중에 한 종은 정말 북한 책을 거의 그대로 베꼈어요. 그때 저 기억나요. 네네. 그 무렵에 금성 근현대사, 출판사, 금성 출판사의 교과서라는 거. 교과서 그 정말 네네. 문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래서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다. 그냥 정부 수립이고 통일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태어나지 말았어야 네. 하는 나라라는 네. 그런 논조로 계속 네. 쓰여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네. 그 정통성이 없는 교과서로 가르쳐서 되겠느냐 네. 해서 이제 뭐 자세한 과정은 잘 모르지만 이제 국정으로 네. 가게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를 흔히들 뭐 무슨 뭐 군사정부 찬양하네 뭐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이제 음해를 하는데 예. 실제로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요. 예. 국정교과서에서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거예요. 도구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통성이 있는 그러니까 48년에 세워진 두 개의 정부 중에 네.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고 네. 북한은 정권이다.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전에 국정교과서 때로 다시 돌아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통성을 심어 놓았더니 네. 이제 난리가 문재인 났죠. 정부에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네. 한 일 중에 하나가 국정교과서 폐기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바로 네네. 취임하자마자 그 당시 뭐 1호부터 9호까지 네네. 업무 지시라는 걸 통해서 네네.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정교과서예요. 예.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일 이제 먼저 없앴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만큼 교과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렇죠. 네네. 역사 그래 요즘 보면은 그나마 요즘 학생들이 저희 때만큼 그렇게 보면은 많은 책들을 읽지 않고 심지어는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보면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드라마로 많이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어떤 최소한 대한민국의 한국사, 국사 그 수업은 나름대로 획일적이어야 되고 획일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틀을 갖춰야 되고 네. 보다 뭐 다양한 그런 의견들은 대학 가서 배워도 충분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국어도 그렇고 네. 국사라는 것이 네. 그 국민의 어떤 공동체의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그렇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네. 좋은 네. 그 틀이 국어하고 국사기 때문에 그렇죠. 국어와 국사는 국정교과서로 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갖다가 그들이 와서 국어는 모르겠어. 좌파들이 보았을 때는 현재 보면 한국의 정통성이 흔한 얘기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항일 투쟁을 갖다가 했다는 김일성으로부터 찾으려는 그 기색이 역력한 좌파들 입장에서는 박정희 이승만을 갖다가 그야말로 이 역사에서 지워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까 그 2003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육정교과서, 검정교과서 나오고 그 무렵 조금 지나면 나왔던 그 유명한 게 KBS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게 뭐예요? 100년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KBS라기보다는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였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슬그머니 영화판 PD 저널리즘이 또 문제예요. 그 PD들이 보면 그거 갖다 100년 전쟁 KBS에서 아니 그 국영방송인 공영방송인 KBS에서 그 100년 전쟁이라는 것 갖다 그런 식으로 품어내니까 그 사람들은 야 그 뭐 이승만은 갖다가 뭐 거기서 엉뚱한 짓 하고 뭐 했던 흔한 일이 사기꾼으로 몰려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 당시 또 만들어졌던 게 뭡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주도해서 만든 게 한 5천 명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친일 인명사전 만들어서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8종 교과서로 이번에 검정 교과서 만들었잖아요. 그 검정 교과서 좀 실태는 어떻습니까? 이 검정 교과서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예.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요. 네. 완전히 그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 우리가 86세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있던 운동권 교재 같은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참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네. 흔히 이제 황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에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국사를 배웠다 배웠죠. 하면은 우리가 예. 이제 고조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네. 쭉 배워갖고 네네.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 이렇게 배우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나온 교과서는요, 1863년까지를 전체 한 챕터로 묶어가지고 전체 4개 챕터 중에 4분의 1로 다 몰아버렸어요. 한 80쪽 정도의 조선 후기까지 다 나와요. 근데 1800 왜 또 1863년이에요? 이게 이제 개항 이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대원군의 대원군이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전면에 나서는 그래서 1863년 이제 개항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한 150년간 그것이 교과서의 4분의 3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조선 시대에 그거는 그 4분의 1까지밖에 없다니까요. 고대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해갖고 4분의 3을 근현대사로 채워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세 쪽으로 나눴는데 전부 투쟁의 역사, 항쟁의 역사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우리는 독립을 위한 투쟁을 하고 지금까지 항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현대사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네. 이 지금 촛불 집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촛불 집회가 8종 교과서에 안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 것도 뭐 실제로 있었으니까 나오는 건 좋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태극기 집회도 있었고 촛불 네. 집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네. 둘 다 써야죠. 그렇죠. 태극기 집회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종이 처음에 예. 국정을 반대하면서 네. 그 검정을 주장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네. 다양성을 뭐 가져야 된다. 예,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제일 먼저 앞에 내세운 네. 다양성 아닙니까? 예, 예. 다양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어쩜 그렇게 8종이 다 똑같이 촛불 집회를 찬미를 했는지 그중에 한 교과서는 네. 아예 촛불 집회가 21세기형 민주화 혁명이라고 써놨어요. 그 촛불 집회가 어떻게 혁명입니까? 이게 무슨 프랑스 혁명입니까? 미국 혁명입니까? 무슨 재정을 뒤엎고 무슨 공화정을 도입을 했나요? 무슨 폭정을 뒤집어 엎고 민주정을 만들었나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체제가 네. 1987, 87년 체제인데 네. 87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뭐 네. 거의 완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21세기형 민주혁명이라고 찬양을 해놓고요. 이게 이제 학생들을 길거리로 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도 있었는데 8종 중에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 그 촛불 집회에는 어떤 교과서는요. 네. 양면에 칼라 사진을 실은 그런 교과서가 있어요. 촛불 집회가 나오지 않은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애들로 하여금 길거리로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교과서를 분석하다 보니까 벌써 1988년에 네. 무슨 구로 역사학 연구소라는 게 만들어져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흔히들 이제 민족문제연구소하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역사문제연구소만 잘 네. 알고 있고 네, 네. 구로 역사학 연구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네. 제가 이제 교과서를 연구하면서 네. 그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그 배후를 다 이제 추적을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누가 이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를 네. 알기 위해서. 예, 예. 그런데 그 만든 사람들이요. 네. 거의 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구로 역사연구소라는 게 지금은 이제 역사학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네, 네. 구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세요? 저 그 두 가지 있습니다. 네. 구로공단하고 그다음에 저 87년 대선 때 구로구청 네네. 방화 사건. 네네. 예. 그러니까 구로 하면은 이제 우리 노동운동의 예, 예, 상징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구로 역사학연구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네. 그 88년에 만들어지자마자 거기 연구소에 소속돼 있는 사람 2명의 연구자가 네. 각각 뭐 논문을 실어요. 네. 근데 그 논문에서 국정교과서 폐지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네.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네. 고등학생이 민중의 기간부대가 될 자원이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잠깐만요. 정신 혼미하니까. 네네.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민중의 기간부대. 기간부대. 그게 홍위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군사용어로 쓴 거예요. 기간부대가 될 자원이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네. 그러려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네. 고등학생을 단순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의 무슨 훌륭한 뭐 국민으로 키워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자기네들의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고등학생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 네. 기간부대를 키워낼 자원이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폐지해야 하고 네. 검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국정교과서 폐지해라 하고 치고 들어온 게 바로 2003년에 나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 구로 역사연구소에 네. 그 연구위원을 지낸 사람들이 예. 아까 말씀드린 금성 근현대사 교과서의 네네. 필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집요하게 정말- 장기적인 포석으로 노력을 했는지 아시겠죠. 좌파들은 집요한 데가 네. 있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88년, 우리 87년 흔히 이제 뭐 이제 6.29 선언을 통해서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시대부터 굉장히 이제 민주화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후에 보면은 뭐 전교조다 뭐다 한 노동운동이 커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88년에 고등학생을 갖다가 민중의 기간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25년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4반세기를 준비해서 그렇죠. 만들어낸 거군요. 2013년에.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로 네. 다 계획이 있었구나예요. 진짜 다 계획이 있었군요. 다 계획이 있었던 있었어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이제 분석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한 게 아니다. 네. 엄청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최근에 또 계획은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 최근에 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촛불 집회를 할 때 네. 그 길거리에서 네.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18세 참정권에 서명하게 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18세 참정권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통과했습니다. 이제 지금 예. 이제 18세 참정권 통과됐죠. 네.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서 이런 교과서를 배우면서 길거리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촛불 네. 들고. 네,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딱 맞춤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세 참정권을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근데 이 좌파들이 모르는 게 많네요. 내가 보니까 우선 첫째 18세로 낮추다 보니까 요즘 보면 18세, 19세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비판적입니다. 에코 세대예요. 그렇긴 하지만 네. 이게 또 교과서의 위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교과서로 배우게 되면 이게 교과서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예, 예. 더군다나 한국사는 국정이기 때문에 예. 이제 검정. 저 시험에 필수 과목. 수능의 필수 과목이기 네.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달달 외웁니다. 그러면 이게 뇌리에 박혀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교에서 네네. 이제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거예요.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국회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이걸 뭐 강연을 다니고 이런 거 가지고는 될 단계를 이미 넘어섰어요. 왜냐하면은 예. 학교가 정치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이제 우한폐렴 때문에 네. 다들 이제 학교를 지금 열지 않아서 이게 네. 현실화가 안 돼서 지금 이제 학부모들께서 지금 모르시는 거지. 네. 만약에 이번에 정상적으로 지금 수업을 했었어 봐요.
그러면은 이 학교가 지난번에 조희연 교육감이 모의 학교에 투표. 와서 이제 뭐 애들 교육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국사 교과서 완전히 애들을 길거리 투사로 만들기 위해서 길거리로 촛불 들고 나가라는 교과서로 배우죠. 그런 다음에 이제 18세 참정권 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학교가 정치판이 되면은요, 그 애들이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근데 작년이던가요? 작년에 관악구 어느 고등학교에서 인원고등학교였나요? 네네. 그 보면은 그 선생들, 전교조 선생, 교사들이 네. 애들을 갖다가 그 성적을 볼모로 삼아서 네. 뭐 체크하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고등학교요. 그거 볼모로 삼아서 애들을 윽박질렀지만 또 뭐 그 보면 또 젊은이들이 또 용기 있는 애들은 또 그걸 맞서긴 맞서더라고요. 아니 그렇지만 그거는 소수의 소수예요. 이제 심각한 경우에 소수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걸 수능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자기네들의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장기 집권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권당 대표가 무슨 뭐 30년인가 뭐 20년, 50년으로 처음엔 이제 20년인가 그랬다가 30년으로 바꿨다가 나중에 50년, 50년으로 100년까지 했는데 좀. 네,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어린 학생들을 네.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뭐 민중혁명 네네. 무슨 이거에 도구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촛불혁명을 뭐 민주화 혁명 이러니까 애들은 혁명 그러면 저 나이에 뭔지도 모르고 혁명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로 생각해서 그게 이제 이게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거는 그래요.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보면 그 말씀하시니까 아까 이제 처음 그 구로 역사 연구소. 네. 구라- 지금은 이제 역사학 연구소라고 이름을 예, 예.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뉴트럴하게 중립적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만 네. 원래 출발할 때는 구로 역사 연구소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국정 폐지하라 그러면서 네. 검정으로 바꾸면서 검정 중에서 6종 중에서도 가장 편향적인 금성 금성. 근현대사 교과서로 만들고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걸 분석하면서 그거를 다 알게 되니까 네.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 30년 넘게 연구해오던 미국사는 접었습니다. 그 길로. 미국사를 가서 30년 하시다가 이번에 30년 넘게 했는데 하셨다가 결국 이번에 2000 대한민국 교과서를 갖다가 분석하면서 분석하면서 2012년에 한국사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한국사, 그건 이제 조금 나중이고요. 네. 이 교과서를 분석해서 네. 이 교과서의 문제점, 폐해, 네. 이거를 이제 널리 알려야겠다. 네. 왜냐하면 보통 분들은 모르고 계시고, 저도 그래요. 몰랐고, 네. 교과서 그럼 우리는 뭐 학교에서 잘 알아서 제일 좋은 해주겠거니. 것으로, 얼마나 좋은 교과서로, 좋은 내용으로 잘 가르칠까, 이렇게 믿고 네. 계시잖아요. 예.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저도 그랬던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미국사는 접고 네. 이제 교과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네. 그 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누가 편향시켰나를 분석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분석해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네. 문제가 많은가 하는 거를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네. 그래서 책 2권으로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에 네. 뭐 기회가 닿는 대로 네. 뭐 아무리 먼 데라도 제가 이제 가서 한 분 국민들께 다 알려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래요. 네. 우리 이제 정경희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7번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등원을 하실 텐데, 미래한국당 좀 쭉 우리 정 후보님, 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바깥의 학자로서 주로 네, 말씀하셨던 네.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네.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보면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 정통성 문제네 결국. 네, 그렇죠. 우리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는 문제, 네, 네. 대한민국의 정신을 갖다가 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각오로 어떻게 활동하실 겁니까? 그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황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저들의 이제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네.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네. 다음에 2018년 봄에 네. 2개가 나란히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헌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이가 그때 브리핑했죠. 네, 예. 헌법 개정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역사 교과서 네. 교육과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2개가 똑같아요. 내용이 쌍둥이죠. 뭐냐 하면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질서에서 자유 빼버리겠다는 거고. 근데 그 조국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자유 뺀 거였잖아요. 그거였고 네.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버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헌법안은 통과가 안 됐죠. 왜냐하면은 국회에 3분의 2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국무회의도 통과돼가지고 국회로 보내져서 표결이 붙여졌었어요. 네. 표결만 안 붙여진 거죠. 표결 안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60일 지나서 이제 폐기됐습니다.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잘 빼. 빼버리고.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굳이 자유를 빼겠다는 건 뭡니까? 인민민주주의. 자유가 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얘기죠. 인민민주주의죠. 그렇죠. 문재인 씨가 입만 열면 나는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좋아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결국 인민이고 인민이 바로 조국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예. 그런데 교과서를 내용을 보면요, 예. 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강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온갖 때에 이 한국사 교과서에 네. 사회주의라는 것을 틈틈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왜 몰아가느냐 하면은 네. 이제 공산주의는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990년 이후에 이제 네. 소련도 해체되고 이제 공산권이 몰락하니까 네. 공산주의라는 말 대신 이제 사회주의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랑 관계가 있냐면 북한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도 2009년인가 북한 헌법에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구절을 빼버리고 맞습니다. 사회주의라고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 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시장 경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이제 이런 교육이 이런 좌파 교육이 얼마 동안 계속이 된다면은 네. 우리의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자유와 번영에 네. 70년 넘은 공든탑이 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그런 네.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현장이 네. 이렇게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네. 위해서 네.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18세 네, 네. 그 법안이 이제 고3이 이제 상당 부분 네. 투표를 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면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학령을 낮춰서 그래서 사실 18세로 한 게 이제 서구를 이제 그렇죠. 서방을 서양 모델이죠. 느낀 거거든요. 근데 서방은 우리보다 일찍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18세가 됐다 그러면은 성인이 이미 성인이 돼서 다 대학에 가 대학에 있거나 가 있어요. 예.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요.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대학 학비도 다 자기가 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는데 우리는 뭐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나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18세를 정치판에 끌어들이니까 그걸 막으려면은 학령을 낮춰서 일찍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서 18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이 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예. 다른 하나는 이 20대 국회에서 만든 그 18세 예. 투표 법안을 뭐 폐기를 하든가 수정을 하든가 해서 되돌리는 방법 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제 학원이 정치화되는 걸 막아야겠죠. 그래요. 이제 네네. 오늘 우리 이제 정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참 민감한 청소년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그 학교를 갖다 고등학교를 갖다가 정치판 난장판을 만들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결정된 날 뭐라고 썼는 줄 아시죠? 뭐 잘 기억 못합니다. 세월호 분향소 가서 얘들아 고맙다 썼습니다. 그렇죠. 예. 얘들아 고맙다. 뭐 미안하다 고맙단가. 뭐 얘들아 고맙다. 네, 너희는 뭐 고맙다. 별이 되었구나. 얘들아 네, 고맙다. 네, 그 맞아요. 이와 같이 정치인들, 좌파 정치인들은 집요하게 앞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4반세기 이상 갖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대로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갖다가 민중의 기관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야금 준비해 왔는데 어느 순간은 25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 혼이 정체성이 흔들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정경희 교수, 정경희 후보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이제 21대 국회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오늘 정 교수님 처음 만나 뵙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마치 천군 만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